비 오는 밤, 67의 여자는 45 남자의 젖은 셔츠를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딸의 남편이 데려온 친구, 그 남자는 말했죠.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1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은퇴 교사 이정화에게 그 순간은 인생의 마지막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너무나 뜨거웠고 너무나 위험했죠. 딸은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되고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죄가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여자로, 인간으로 살았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지만 대가는 언제나 따라온다는 것을요. 67과 45, 장모와 사위의 친구, 22살 차이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비오는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요. 은퇴하고 나서 제 삶은 참 조용해졌습니다. 교단에 서던 30년이 꿈처럼 지나가고 이제 남은 건 텅 빈 집과 가끔 울리는 전화벨 뿐이었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습니다. 투병 기간만 2년이었죠.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하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 고생 많았소.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그 말이 유언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 없는 인생이 낯설었거든요. 그가 떠난 뒤엔 시계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똑딱똑딱 그 소리가 제 외로움을 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언니,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나와. 함께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뜸해졌어요. 다들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저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요. 대기업 다니는 남편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죠.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엄마 잘 지내?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 짧은 인사에 저는 제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사람 냄새가 그리워진 게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그런데 주변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들이 보였어요.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었는데 혼자 늙어가는 건 너무 외로웠거든요. 저녁이면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어도 먹는 건 저 혼자였죠. 남은 반찬은 냉장고에 쌓여갔고 결국 버리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허무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 건가 싶었죠. 그날도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딸이 사위와 함께 온다고 했어요. 반가운 마음에 장을 봤습니다. 시장을 돌며 딸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골랐죠. 고등어, 두부, 시금치, 애호박. 집에 돌아와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등어 조림을 만들고 시금치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상을 차리는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다시 깨달았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과 사위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 뒤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 친구 한 명 같이 왔어요. 사위의 목소리 뒤로 단정한 셔츠와 젖은 머리카락, 차분한 눈빛의 남자. 그가 바로 강태준이었습니다. 45살. 사위의 대학 동기이자 사업 파트너라고 했죠. 비가 조금 내렸는지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어머, 그러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비 맞으셨네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맞았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군요.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넷이서 밥을 먹는 게요. 태준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음식을 내올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느낌이었죠.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더군요. 어머님, 고등어 조림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집밥 먹어봐요. 그래요? 많이 드세요. 혼자 살면 이런 음식 먹기 힘들거든요. 혼자 사세요? 네. 이혼하고 나서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뒤에 숨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딸과 사위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태준 씨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어요.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국어요. 30년 가르쳤죠. 중학교에서요. 그래서 말투가 이렇게 단정하신 거군요. 선생님 같으세요.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칭찬인지 무언가 다른 의미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셨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그런데 점점 정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보람찼어요. 지금은 뭐 하세요? 취미 같은 거요. 별로 없어요. 가끔 산책하고 책 읽고 그 정도예요. 외롭지 않으세요? 질문이 조심스러웠지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죠. 외롭죠.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이혼하고 나서요. 5년 됐네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그런데 익숙해지더라고요.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오래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상했어요. 10년 동안 이런 감정 한번 느껴본 적 없었는데 말이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7살의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더군요. 혼자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눈빛, 단정한 모습.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 말을 듣지 않았죠.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카페 앞에서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어머, 이게 누구예요? 태준 씨 아니세요? 네, 저도 이 근처 카페 자주 와요. 집이 가까워서요. 그렇구나. 저도 커피 마시러 가끔 와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요.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죠. 외롭죠. 하지만 이제 익숙해요. 10년을 혼자 살았으니까요. 10년이나요? 오래 사셨네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암이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이젠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살아요. 이혼하고 나서요. 아이는 없었어요. 그날 우린 카페에 함께 앉았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5년 전 이혼했고 일에만 매달리며 살아왔다고요. 아이는 없었고 가족이라곤 멀리 사는 형제뿐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사람이 그리워요. 집에 들어가면 텅 빈 느낌이 들어서요. 불 켜진 창문 하나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참 쓸쓸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았어요. 우리는 둘 다 외로웠습니다. 혼자라는 건 이렇게 쓸쓸한 거였구나 싶었죠. 그날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커피를 2잔이나 마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문자 한 통, 짧은 안부. 식사하셨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 단순한 문장들이 제 하루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가 와 있으면 하루가 행복했죠.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 함께 차를 마셨고 산책을 했어요.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남편 이야기, 딸 이야기, 교직 생활 이야기.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던 제 삶의 조각들을요. 그가 듣고 있으면 제 인생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으로 사신 30년이 대단하세요.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때 보람을 느끼죠. 부러워요. 저는 사업만 하다 보니 사람 관계가 다 일 중심이거든요. 어떤 사업 하세요? 중소기업 컨설팅이요. 어려운 회사들 도와주는 일이에요. 보람 있는 일 하시네요. 그런가요? 전 별로 그렇게 안 느꼈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편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었죠.
어머님은 참 따뜻한 분이세요. 어느 날 그렇게 말하더군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왜요? 말하는 것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져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제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이건 아니라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말을 듣지 않았죠. 마음이란 게 참 그런 거더라고요.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였습니다. 어느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천둥 소리도 들렸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문을 열자 흠뻑 젖은 태준이 서 있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세상이 멈췄어요. 비를 맞고 서 있는 그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감기 걸려요. 왜 우산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급하게 나오느라요. 젖은 셔츠, 물방울이 떨어지는 머리카락, 수건을 건네며 거실로 안내했죠. 여기서 물기 닦으세요. 차 끓여줄게요. 주방에서 차를 끓이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앉아서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더군요. 찻잔을 건넸어요. 드세요. 따뜻한 거요. 감사합니다.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고 있었어요. 창밖으론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천둥이 쳤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 어머님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어머님도 저를 생각하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생각했으니까요. 밤마다 생각했거든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체온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안 돼요. 우린 안 돼요. 왜요?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나이뿐이 아니에요. 우린 상황이 달라요.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당신은 사위 친구고요. 알아요. 그래도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참으려고 했어요.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우린 틀렸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뭐예요? 서로 외로운 사람이 서로를 좋아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울컥 눈물이 났어요.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그날 밤, 우린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가 있었어요.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 몰랐거든요. 67살에 사랑을 한다는 게 이렇게 아프고 달콤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친구로요. 부담 갖지 마세요. 친구라는 단어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친구로 지낼 수 있다면요.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 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죠.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더 보고 싶어졌고 헤어질 때마다 더 그리워졌어요. 어느 날 물어보더군요. 강가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 행복하세요? 뭐가요? 지금 이 순간이요. 저랑 같이 있을 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요. 오랜만에요. 이렇게 행복한 거요. 저도요. 어머님 만나고 나서 처음이에요.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게요. 그 고백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손을 잡았고, 걸었고, 웃었습니다. 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당도 가고, 전시회도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품에 안겼을 때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숨 쉬는 게 이렇게 선명한 거구나 싶었죠.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눈을 뜨니 옆에 있더군요. 현실이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후회하세요? 모르겠어요.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후회 안 해요. 사랑하니까요. 진심으로요. 그 말에 울었어요. 사랑이라니. 그 단어를 제 이름처럼 오래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저도 사랑해요. 당신을요. 고마워요. 그 말 들을 수 있어서요. 그 후로 우리는 몰래 만났습니다. 짧은 식사, 공원 산책, 짧은 웃음들. 모든 순간이 눈부셨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어요. 행복은 언제나 죄의 그림자와 함께 온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언젠가 끝날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눈에 띄었어요. 화장을 하고 옷차림에 신경 쓰고 자꾸 웃게 되더군요. 거울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죠. 외출 준비를 하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딸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 뭐가?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화장도 하고 옷도 새로 산 것 같고.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봄이 오니까 기분이 좋네. 정말 남자 생긴 거 아니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남자야. 그래?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예리했어요. 제 표정, 제 말투, 제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집에 왔어요. 마침 태준과 통화 중이었죠. 응, 내일 봐요. 저도 보고 싶어요. 좋은 꿈 꿔요. 통화를 끊는 순간 물어보더군요. 누구야, 엄마? 목소리 완전 다르던데. 아, 친구야. 무슨 친구? 엄마 친구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 보고 싶다고 하던데. 그냥 새로 사귄 친구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확인하는 거였어요. 제가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요. 조금씩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딸이 집에 계속 왔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봤어요. 태준과의 문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 싶어요. 당신 생각만 해요. 사랑해요. 그런 문자들이요. 엄마, 이게 뭐야? 돌아왔을 때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 번호 태준 오빠잖아. 내가 확인했어. 통화 기록도 엄청 많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정말 태준 오빠랑 만나는 거야? 대답해봐. 미진아, 엄마가. 아니, 대답해봐. 정말 그 사람이랑 만나는 거냐고. 이 문자들이 뭐냐고.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미쳤어. 엄마가 정말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내 남편 친구야, 엄마. 친구라고. 우리 집에 같이 밥 먹으러 온 사람이라고.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더 괴로웠어. 알면서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이가 몇인데? 나이.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사랑. 지금 사랑이라고 말한 거야? 67이 무슨 사랑이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창피하다는 말이요. 너도 언젠간 알 거야. 외로움이 뭔지.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다고 내 남편 친구랑 그러는 게 맞아. 성민이는 뭐가 돼? 우리 가족은?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수치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 만나지 마. 제발,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 미진아, 들어봐. 싫어. 듣기 싫어. 아니면 나 엄마 안 볼 거야. 정말로. 다시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쿵소리가 집 안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만날 수 없다고, 끝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포기 못해요. 어머님이 제 인생의 전부예요. 안 돼요. 이미 들켰어요. 딸이 알았어요. 문자도 다 봤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대로 끝내라고요? 저한테 어머님밖에 없는데요. 그래야죠. 우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랑이 잘못인가요? 서로 좋아하는 게 죄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잘못일 리 없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를 아프게 했어요. 딸을 아프게 했고, 가족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해요. 어머님, 부탁이에요. 저를 위해서라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사위가 태준을 찾아갔습니다. 딸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거였어요. 나중에 사위에게 들었죠. 형, 제정신이에요? 내 장모님이라고요. 내 친구가 내 장모님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친구 장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형, 나 형 믿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우리 집안이 뭐가 돼요? 사위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맞았어요. 피가 흘렀지만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려. 내가 잘못했으니까. 더 때려도 돼. 형, 다신 어머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발요. 형이 내 친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어요. 문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 마지막 봄을 느꼈어요. 고마웠어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끝내야 해요. 행복하세요. 편지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어요. 보낼 용기가 없었거든요.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죠. 딸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저를 피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오지 않았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태준 없는 일상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더군요.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침울했어요. 어머님, 형이 많이 아파요. 뭐라고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간암이래요. 말기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간암이라니, 말기라니.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부터 아프셨나 봐요. 근데 병원에 안 가셨대요.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지금 어디예요? 서울대병원이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태준. 야윈 얼굴, 힘없는 눈빛.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실래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봤어요. 희미하게 웃더군요. 왔어요? 왜 아프단 말도 안 했어요? 왜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치료해도 소용없대요. 바보 같은 사람. 정말 바보 같아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예전에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죠. 후회해요? 뭐요? 저를 사랑한 거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단 한 번도요. 어머님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말에 울었습니다. 웃었어요. 창백한 얼굴로요. 행복했어요. 어머님 만나서요. 50년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저도 행복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님을 힘들게 해서요. 딸이랑 사이도 안 좋아지게 하고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당신을 아프게 해서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딸도 알았지만 이젠 말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병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엄마, 미진아, 나도 미안해. 그렇게 화낸 거.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태준 오빠 많이 아프시대.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그래. 엄마, 사랑했어? 진짜로? 응, 진짜로. 진심이었어. 그럼 됐어. 엄마가 행복했으면 됐어. 그 말에 울었습니다. 딸이 저를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체온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점점 약해졌어요. 말도 잘하지 못했고 의식도 흐릿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면 알아봤어요. 손을 꼭 잡아줬죠.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오늘이 고비라고요. 하루를 못 넘길 거라고요.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눈을 겨우 뜨고 있었어요. 사랑해요.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다음 생에 만나요. 그땐 당당하게요. 나이 차이도 없이요. 약속해요. 꼭이요. 행복하세요. 제 목까지요. 당신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갔어요. 딸과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죠. 누구도 우리의 관계를 몰랐어요. 저는 그저 사위의 장모로만 보였을 겁니다. 엄마, 태준 오빠가 엄마한테 편지 남겼대. 변호사가 전해달래. 봉투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어머님, 사랑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드린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가 쓴 편지가 있었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 그걸 태준의 편지와 함께 묶었습니다. 2통의 편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증거였죠. 미진아. 응, 엄마. 엄마가 잘못했어.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해. 엄마가 이기적이었어.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화만 냈어. 엄마도 사람인데.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엄마가 선을 넘었으니까. 엄마, 사랑이 죄일까? 나도 요즘 생각해봤어. 사랑이 정말 죄일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야. 다만, 우린 때를 잘못 만난 거지. 상황이 안 좋았던 거고. 엄마 행복했어. 태준 오빠랑 있을 때요. 응, 행복했어.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그럼 됐어, 엄마. 엄마가 행복했으면 된 거야. 그날 이후 모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자주 집에 왔고 저는 딸에게 처음으로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숨기지 않고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정말 사랑했어, 진심으로.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줄 몰랐어. 알아, 엄마. 엄마 표정 보면 알아. 그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 미안하고 고마워. 이해해줘서. 엄마, 나도 사랑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낙엽이 지는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태준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요. 같이 앉았던 벤치도 보였습니다. 이제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제 안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추억이 저를 따뜻하게 해줬어요. 어느 날 몸에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기운이 없고 자꾸 아프더군요.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어요. 피 검사, 엑스레이, CT 촬영. 일주일 뒤 결과를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기암이시네요. 폐암입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치료를 받으셔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놀랍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곧 태준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를요.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엄마 아파. 뭐가? 어디가 아픈데? 병원 가봤어? 응, 갔다 왔어. 암이래. 오래 못 산대. 6개월이래.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 엄마 행복했어. 너 덕분에, 태준 씨 덕분에. 충분히 살았어. 엄마, 가지 마. 제발. 치료 받아봐. 미안해, 미진아. 하지만 엄마 이제 피곤해. 쉬고 싶어.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으니까.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가는 게 마치 제 인생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태준 씨, 우리는 틀렸지만 거짓은 아니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인간으로, 여자로 살았어요. 10년 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이제 곧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기다려줘요. 거기서 만나요. 사랑해요. 며칠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했어. 고마워. 다 고마워. 장례식 날, 딸은 제 편지를 태준의 묘 아래 묻었습니다. 두 통의 편지가 함께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바람이 불었고 눈송이가 흩날렸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67의 여자와 45의 남자가 다시 함께 웃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있을 거예요. 이번엔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요. 사랑은 늦게 피어도 진심이라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